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 유치라며 구체적 추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실국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행정통합 의지를 밝히며 걱정했는데 광주시장이 화답하고 대통령이 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으로서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은 시도민과 일군 역사적인 쾌거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등 7월 출범 이후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농수축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골고루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가 명시되면서 교육자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교육감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교육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전남 광주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세식 풍속이 점차 사라질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에서는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장군 방촌마을. 북과 꽹과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흥겨운 장단에 맞춰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애군을 맞고 복을 기원합니다. 잡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마당 밟기입니다. 석장승 앞에는 사과와 술, 조기 등을 올린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1578년부터 정월 대보름마다 이어져 온 마을 제사로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해왔습니다. 이스 집성천이라 매년 이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잡신이나 별신을 쫓아낸다 해가지고 매년 이 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신안에서는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며 복을 빌고 주민들은 함께 불엄을 나누며 한 해 건강을 기원했고 완도에서는 풍물패가 배를 타고 바다를 돌며 당제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과 화순 등 전남 20여 개 시군에서 달집 태우기와 당산제,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행사 준비를 맡을 인력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명맥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문화의 지속을 위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을 내에서 지역에서 전통의 중요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의미 있게 새로워지고 다양하게 전승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깃든 정월 대보름 풍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청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한조선이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받게 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한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55조에 의거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내업 1공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에 따른 원인 파악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결정에 따라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생산이 중단된 분야의 매출액은 2,655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28일 1공장에서 근무하던 캄보디아 출신 35살 청년 노동자가 1톤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시설 8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단속 결과 구례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17건, 담양 9건, 광양 8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설치 유형은 평상과 좌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과 데크, 계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대통령의 정비 지시에 따라 22개 시군과 합동 TF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미희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도립대학교의 통합대학 출범과 함께 2026학년도 첫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통합목포대는 3일 도림 캠퍼스와 담양 캠퍼스에서 각각 입학식을 갖고 44개 모집 단위에서 도림 1,541명, 담양 235명 등 신입생 1,776명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통합목포대는 올해부터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학사와 학사 학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각 과정을 연계하는 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현장은 신입생 맞이로 분주하지만 전남에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목해온 전남교육청. 지난해 완도 수산고등학교 등 직업계고 5곳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데 이어 3월부터는 유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전문학교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미래국제고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직업계고에 입학을 앞둔 해외 유학생 1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학교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5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유학생의 이탈과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유학생 비자 발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당초 1학년 4학급 규모로 계획됐던 미래국제고는 2학급으로 축소됐고 오는 9일 국내 거주 이주 배경 학생 6명만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암 구림공고 등 또 다른 학교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비자 발급이 불허된 미래국제고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국내 고교 졸업 이주 배경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좀 해주시라 요청을 할 거고요. 그때도 3월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사증 발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전남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정책 판단의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 유치보다 국내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남 유학생 직업교육 모델. 3월 새학기 출발선에서 제도적 벽에 부딪힌 가운데 전남교육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총장은 3일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목포와 인접한 지역에 첨단 산업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 목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목포는 소외되는 도시가 아니라 서남권 미래 산업을 완성하는 핵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반도 통합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사람이 모이는 도시, 5성급 호텔 유치,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고 특히 무한반도 통합은 통합시장 불출마 등 기득권을 내려놓고 농어촌을 배려하는 방식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선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목포 로데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목포 경제 중심지였던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출마 선언 장소를 이곳으로 택했다면서 현재 목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며 사람이 떠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건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신외항은 신재생 에너지의 교육 거점으로, 낡은 삽진산단은 AI 국가산단으로 바꾸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머무는 관광, 통합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돌봄, 행정이 주도하는 무한반도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이 무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3일 무안국제공항 입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무안군수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먼저 지난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한 뒤 무안공항이 무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며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무안의 대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게 된 이 시점에서 무안이 흐름을 따라갈지 주도적으로 설계할지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무안을 통합행정의 중심지로,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서남권 주거 중심지로 조성하고 아리 백산단 등 미래산업을 품은 잘 사는 무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전남 지역 후보자들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도민공천위는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 지부장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절차를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일화는 공천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남 지역 후보 단일화 이후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선출한 단일 후보와 통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성동구가 여수에 주민 휴양시설을 건립한 것과 관련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허위 의혹으로 여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소유한 여수 지역 농지와 성동구 주민휴양시설 힐링센터의 부지간 거리는 약 20km로 차량으로 이동해도 2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면 지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여수 지리조차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시설의 위치가 구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점을 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여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국내 에너지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 해상풍력 발전기 공급 물량 확보와 연계해 2032년까지 풍력 발전기 대조립 등 부품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협력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노후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2026년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을 통해 시군 공모로 선정된 관광지 4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험과 전시 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시관과 화장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다목적 관공선 전남 209호가 취항했습니다. 전남 209호는 길이 약 34m, 너비 6.5m, 깊이 3.3m 규모로 친환경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갖춘 3047마력 디젤 엔진 2기가 탑재됐으며 최대 30명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관공선 도입으로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해상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순천대는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고 개인 대출 현황과 관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터디룸 등 도서관 시설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와 자동 완성 기능을 갖춘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소방서가 지역 내 농아인 43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안전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장흥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 발생 시 빛으로 위험을 알리는 시각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장흥군과 장흥군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119 신고 앱 사용법과 소화기 사용 요령을 안내하고 노후 전기시설 점검과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완도해경은 사고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기 함정을 전진 배치와 주요 조업지 해상 순찰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위급 상황 대비 SOS 버튼 누르기 등을 안내합니다. 완도해경은 2, 3월은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흥군이 청정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상시 수거 체계를 가동해 취약 해안 관리에 나섭니다. 장흥군은 접근이 어렵고 관리에 손길이 필요했던 해안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해 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고 취약 구역에 대한 중장기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비롯해 계절 구역별 집중 수거 기간과 주민 참여형 정화 캠페인 등을 확대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 보호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문화유산 역사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도구는 지난해 축제 기간 바닷길 체험을 중심으로 진도 무형유산 공연과 보물섬 모도, 홍주 레드로드 등 전통문화와 해양 자원을 접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 중심의 축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6회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는 바닷길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먹거리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